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아이폰 10R 모델을 지금 구매해도 괜찮은 이유 7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영상에 이어서 iOS 13에서 아이폰 10R 그리고 아이폰 10s, 아이폰 10s 맥스 모델 등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iOS 13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아이폰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소개를 해드린 내용은 지난 WWDC 2019에서 애플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은 내용들의 변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당시 애플은 iOS 13은 물론이고 아이패드OS, 맥OS, 그리고 맥 프로 등 다양한 것을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iOS 13의 세부적인 기능을 모두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IT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IT 컬럼니스트 이프입니다. 오늘도 애플 티셔츠 입고 로고가 없다고요? 사실 등에 있어요. 등에. 이거 애플파크 티셔츠인데 오늘도 애플 옷 입고 이렇게 애플 리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애플이 이야기하지 않은 iOS 13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배경화면 어떤가요? 가전주부님이 그려주셨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아이폰 10R과 아이패드에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 조절기가 변경이 됐죠. 볼륨 조절기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볼륨 조절기를 터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서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눌러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륨 조절기를 터치를 해서도 쉽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변경된 게 iOS 13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센터에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변경하는 게 아주 쉽게 변경이 됐는데요. 자, 제어센터에서 저희가 와이파이 같은 걸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제어센터 상세 화면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다른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싶은 경우 설정으로 이동해야 됐죠. 그런데 이젠 이렇게 길게 눌러서 와이파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0R이 가지고 있는 햅틱 터치 그리고 아이폰 10s 모델이 가지고 있는 3D 터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예요. 블루투스 길게 눌러서 에어팟 이나 애플워치 또는 스피커 등으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폰 등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으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대용량 앱들은 모두 와이파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했어야 했습니다. LTE가 훨씬 속도가 빠른데 굳이 저희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iOS 13에서는 이제는 대용량 앱도 LTE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을 한 후에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셀룰러 데이터라는 메뉴를 만날 수 있고 여기에 자동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앱 다운로드를 할 때 200MB 이상인 경우에만 묻게 하거나 아니면 항상 묻게 하거나 항상 허용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는 LTE에서도 대용량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하나 또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파리 앱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인터넷을 보다가 그냥 모든 탭들을 열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설정에서 사파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탭 닫기 기능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이 탭 닫기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수동 1일 후, 일주일 후, 1개월 후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두시면 사파리 앱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탭들이 1일이 지난 다음에 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설정에서 본 것처럼 아이폰 10R의 햅틱 터치가 이제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이 햅틱 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아이폰 10R 모델에서 햅틱 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아이폰 10s, 10x 맥스의 3D 터치만큼 많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눌러서 지도, 카메라, 사진, 자, 지금 거의 모든 기능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과연 지난번에 안 됐던 게 무엇일까 할 정도로 자, 모든 메뉴들이 지금 햅틱 터치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폰 10R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이폰 10R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터치를 못 써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이 더 없어지실 것 같아요. 이제는 햅틱 터치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파리를 이용할 때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설정에 가셔서, 일단 제가 바로 사파리로 들어와 있는데, 사파리를 선택을 하시면 이 다운로드를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가 아니고 나의 아이폰에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를 얘기를 할 때 세 손가락 제스처를 애플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iOS 13 아이폰에서도 이러한 세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작성을 하다가 세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손가락 UI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 세 손가락 UI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앞으로 뒤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 세 손가락 제스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메모를 작성을 할 때도 세 손가락 제스처를 이렇게 세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언제든지 띄워서 이러한 세 손가락 제스처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캡처 기능도 이번에 변경되는데요. 스크린 캡처 기능은 이 부분은 키노트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스크린 캡처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과 전체 페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긴 페이지도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앱에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공유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저장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배터리 관련 기능도 변경이 된 게 있는데요.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를 선택하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옵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배터리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아이폰이 사용자의 충전 패턴을 학습을 하고요. 충전이 80%를 넘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충전을 완료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전이 되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좀 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모티콘 등을 편집하는 것도 좀 더 편하게 UI가 변경이 됐는데요. 연락처에서 편집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진을 눌러서 바로 애니모티콘을 생성을 하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애니모티콘 스티커로 지금 변경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니모티콘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삭제를 해서 구독을 해제하지 않고 삭제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iOS 13에서는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앱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게 될 때 이 앱을 구독하고 있다는 안내가 뜨게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독은 앱스토어에서 구독을 하신 경우에만 이렇게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앱을 좀 더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 앱스토어에서 제 계정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스와이프를 해서 터치를 해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자, 그냥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는 점도 이번 iOS에서 변경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하단의 메뉴가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로 이제는 애플 아케이드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애플 아케이드 서비스는 다양한 게임들을 구독형으로 즐길 수 있는 애플의 서비스인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저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애플 아케이드 서비스는 런칭이 되면 제가 직접 또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이 공개는 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음악 앱이 변경이 됐습니다. 음악 앱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음악을 실행을 할 때, 자,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이 하단에 있는 메뉴들이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 대기 목록을 볼 수 있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음악들을 좀 더 쉽게 본인이 원하는 음악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생겼고요.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기능이 이번에 생겼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치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는 것처럼 이 가사가 제 이 음악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서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음악에 맞춰서 가사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면 이렇게 가사를 누르면 음악이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신곡들은 이미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OS 13 기능 중에 애플이 키노트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번 iOS 13도 정말 많은 변화를 담고 있고, 이러한 iOS 13은 올 가을 정식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좀 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I자 누르시면 제가 퍼블릭 베타 설치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